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채권 시장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간 지속된 추세적 강세장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실질금리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장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자 미국과 동조성이 강한 국내 장기 금리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응대톡은 10년물 금리 16년 만에 최고, 장기채 금리 고공행진 원인, 시나리오 유형별 대응 방안, 그리고 금리 전망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응대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여기 지난 목요일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33%까지 치고 올라가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타임머신을 1980년대 이전으로 돌려보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볼코 시대 이후 40여 년간 지속된 채권의 강세장이 종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중금리 또는 고금리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8월 들어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발작하게 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재무부의 장기채 발행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려하던 경기 침체 모드가 최근 들어 경기 연착륙 기대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7월 CPI, PPI, 소비지출, 신규 일자리 등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기저효과가 소멸된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의원들의 매파적 성향도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의 YCC 정책 긴축 완화로 전환,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채 매도량 증가 등 대외적 요인도 미국 장기채 금리를 부추기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경제력에 대한 더 큰 낙관론,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 등으로 투자자가 미래 가격 상승의 리스크에 대한 더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할 때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전통적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 트랙 연구소의 닉 콜라스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금리 급등의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실질금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준의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명목금리가 역사적 고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재 실질금리가 너무 높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 실질 GDP 성장률이 3%, 기대 인플레이션이 2%라면 명목금리는 5%가 되죠.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실질금리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래프에서 현재 실질금리가 2%인데요. 이는 닷컴 버블 당시 4%, 서브프라임 버블 때 3%에 이어 지금 세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긴축으로 인상된 정책금리의 누적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정책금리가 누적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볼코 시대의 청색선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월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리는 볼커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 연준 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금리 상승은 연준의 초고속 누적적 정책금리 인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성이 매우 궁금해.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향후 채권 금리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뒤집혀 있는 장단기 금리부터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돼. 그렇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는 1980년대 이후 역사적으로 7번 역전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 7월부터 1년 이상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역전폭은 40년 이래 최대 폭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듯이 뒤집혀 있는 비정상적인 채권 수익률 곡선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가 채권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부터 향후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세 가지 시나리오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채권의 기간별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게 되는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최종 금리에 도달 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반면에 장기 금리는 상승하다 단기 금리를 만난 후 횡보하다가 평평해지게 됩니다. 전 재무부 장관 레리 서머스는 10년물 금리가 평균적으로 4.7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대응 전략은 단기채 투자가 선호되고 장기채 투자는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분할 매수가 바람직합니다. 고금리 하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므로 주식 비중은 축소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 금리도 동반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스티프닝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독립민간 연구소 중의 하나인 BCA 리서치는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10년물 수익률은 3.5에서 4.25%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4.2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3.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전후 4개월 이내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3개월 선행하여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대응 전략은 본격적인 금리 하락 국면에 돌입했으므로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투자에 방점을 둡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를 거치게 되나 1983, 84년 그리고 1994, 95년 사이의 긴축 사이클에서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면 주식 비중을 늘려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강한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 피벗이 지연되어 단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반면에 장기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트랙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기 실질 금리 상승의 핵심 요인은 재정 적자 증가와 높은 실질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즉 하이어 포 롱거라는 연준의 의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조만간 5.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에크먼의 예측이 과도하다는 평가인데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대응 전략은 단기채 롱, 장기채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여 현금 보유를 늘려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장기채 금리의 고공행진은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등 4개 은행의 연쇄 파산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역 은행들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파산 신청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2010년 이래 최대로 파산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이겨내지 못하면 약한 고리로부터 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 잠잠해진 경기 침체 모드가 수면 위로 빠르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 기업의 실적, 지정학적 동향 등 금융 환경의 변화를 세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과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22V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금년 말 10년물 국채 금리가 4.4에서 4.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중앙값으로는 이보다 낮은 4.2%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커스 포인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피벗하기 이전 시나리오 1에서처럼 채권은 단기채 투자에 집중하고 장기채는 분할 매수, 그리고 주식은 비중 축소가 바람직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에콘 폴캐스팅에 예측한 10년물 국채 금리의 예상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란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모델에 따르면 금년 11월 4.48% 정점에 도달하고 2025년에 3%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포커스 포인트는 시나리오 2에서처럼 금리 정점 전후 장기채 투자 선호, 경기 회복 시 주식 비중 확대 등의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움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전환, 즉 Structural Shifts in the Global Economy입니다. 여기서 채권 시장의 안정과 채권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포커스 근대톡은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